어제 누군가의 편지를 읽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희망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고통은 구체적이지만 희망은 관념적이죠. 고통은 실체가 또렷하지만 희망은 흐릿합니다. 하지만 손에 잘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정말 사라지고 맙니다. 저는 희망이 고통에 대한 반사작용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이 있으면 거기 반드시 희망도 있습니다. 그걸 찾기 위해 이미 벌어진 일에 속박되지 않고 감당할 줄 아는 담대함, 그리고 타인을 염려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마음은 내 안에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밝은 눈으로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크고 작은 고통에 시달리고 있을 분들과 오늘은 이 노래를 함께 듣고 싶습니다. 고양이야 작은 고양이야.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 김유나의 캣송이었습니다. 자, 문자 좀 볼까요? 정미경님, 희망이 없다면 참 삭막할 것 같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큰 힘이 되는 말입니다. 7795님, 형님 하던 장사 다 접고 와이프와 직장 생활하면서 아끼고 아껴서 빚을 다 청산하고 나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한 아침입니다. 가진 건 없어도 빚은 없지만 빚은 없으니 지금 이 시간이 참 천국이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이 참 빚이 있다라는 게 뭐 심적으로도 그렇지만 물리적으로도 힘든 일이고 다 청산하셨으니 당연히 참 얼마나 마음이 가벼우시겠습니까? 지금 요 기분을 까먹지 않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 참 행복하다, 뭔가를 해결하고 나서 뭔가 참 행복하다, 혹은 뭐 와이프와 혹은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남편과 싸웠다가 지금 어렵게 화해했는데 지금 참 행복하다 라는 딱 그 느낌 자체를 그게 금세 까먹거든요. 이게 어떤 기분인지, 어떤 거에 고마워해야 되고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그거를 까먹지 않도록 어디 좀 잘 적어두시든가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진 않은 일이지만. 2465님, 안녕하세요 웅디. 저는 젤리를 좋아하는 만 20대 청취자입니다. 젤리. 요즘 웅디 방송에서 나오는 젤리가 받고 싶어서. 우리 방송에 젤리가 나와요? 선물. 그렇습니다. 받고 싶어서 어떤 사연을 보내야 하나 고민하다가 그냥 제가 사 먹었어요. 역시 맛있네요. 지금 먹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파이팅 해주셨어요. 2465님. 그러셨구나. 그 선물 젤리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쌓아놓고 드세요. 우리 꽤 많이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씨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또 우리 사연 주신 방금 사연자분처럼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맛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 코너 있는 수요일이죠. 이 맛에 산다. 오늘은 인기 너튜버인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자, 닥터 프렌즈의 요정 오진승 선생님, 그리고 정신과의 정우성이라 불리는 내부자들의 허규영 선생님 함께 슬기로운 정신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고민이 있으시거나 정신건강 쪽으로 사연, 궁금증 있으신 분들 다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좀 보면은요, 계절 변화 때문인지 외롭다, 쓸쓸하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자, 저희가 오늘은 인기 너튜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두 분 모시고 여러분의 지친 마음 토닥토닥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너튜브 채널 닥터 프렌즈에서 요정을 맡고 계시는 오진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에요. 이번에는 제 친구들이 못 나오고 그래, 혼자 나오셨어요. 예. 다 잘리신 거예요, 다른 분들. 그렇습니다. 에이스만 뽑으신 것 같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지난 봄이었더라고요. 벌써 시간이 나오셨던데. 벌써 그렇게 됐네요.
아니 네. 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나요? 2020년은 진짜 어떻게 됐는지 정신없이 그냥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진짜. 다른 분들은 좀 잘 계십니까? 아주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아, 자 이분은 저는 이제 처음 뵀는데 정신과의 정우성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십니다. 호감형이에요. 예, 너튜브 채널 뇌부자들에서 얼굴을 담당하고 계시는 턱규영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입니다. 예. 정신과의 정우성 이 별명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아, 이거요? 눈이 닮아서 눈이. 아, 사실 이게요. 네. 누가 정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너튜브로 시작한 게 아니라 이제 팟캐스트 그거는 이제 오디오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저희끼리 그냥 뭐 에릭남이다, 뭐 정우성이다 하면서 예, 농담을 했는데 네, 저희가 이렇게 너튜브까지 할 줄은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어떻습니까? 목소리만 나가던 때보다 지금 얼굴이 같이 나가면서 내 인기가 더 높아진 것 같다. 아니죠. 아니요? 네, 그때야 이제 얼굴 담당이라고 했지만 사실 예, 오늘 나오지 않는 다른 멤버들이 예.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트렌드에 더 맞는 멤버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오, 겸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요정대 정우성.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은 근데 서로 아시나요? 그때 강연 때도 자주 뵙고요. 그리고 그 저희 같이 촬영했던 내과 우창윤 선생님이랑 또 워낙 농구 네, 농구 동호회를 아, 같이 하고 예, 있고요. 예. 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제 그 군의관 훈련소 동기 맞아요. 예, 하고. 그때도 군의관 얘기 한참 나왔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래서 중간 이런 뮤추얼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서로 통해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또 너튜브 활동을 저희 다 활발하게 하니까 어디 행사 같은데 초청받으면 많이 만나고. 예. 뮤추얼 지향해 주시고요. 예. 한국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두 분은 그러면은 어쨌든 너튜브 세계에서는 라이벌 관계네요. 예. 근데 사실 라이벌이라고 하면은 네, 닥터 프렌즈 이제 선생님들께서 되게 기분 좀 나빠하시지 않을까. 이거 닥터 프렌즈에 대한 모독이라 생각을 합니다. 진짜? 왜? 규모로 따지면 네. 네. 대기업이시고 진짜? 저희는 이제 좀 시작하는 그런 단계. 닥터 프렌즈가 대기업인가요? 뭐 구독자 수로만 보면 그런데 이제 뭐 워낙 오디오 때부터 활동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또 저는 또 부러운 게 있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3명이 여러 가지 콘텐츠를 하다면 여기는 이제 내부자들은 정신과 선생님들만 있어가지고 이제 좀 더 그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고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채널은 심도가 없다. 정신과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 그래서 뭐 서로 좀 자극도 받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그러긴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방송으로서의 서로 이제 배려하고 이 뭐랄까 이제 안배를 하다 보면은 그 내 전공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하면 그걸 또 그 지식이 있는 친구들이 받아줘야 또 심도 있게 가는데. 그렇지. 요 정도만 얘기해도 우와 이러면 제가 거기서 또 더 들어가는 건 좀 더 어려운 느낌일 것 같아서 혼자서 또 그런 거 하는 게 좀 버겁기도 하더라고요. 예. 근데 대신에 그래서 더 좀 재미가 있으시고 저희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우리가 느낌. 더 깊다. 좀 재미가 없다. 네. 저희 좀 교육 방송 느낌. 네. 에이 재미야 뭐 재미야 차차 찾아가면 되는 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두 채널이 아주 다 장점이 있고 인기가 있는 비결을 알 것 같습니다. 요즘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청취자분들이 외롭다, 뭐 또 이제 우울하다 이런 말씀 진짜 자주 해주시고, 저도 좀 약간 좀 외로운 것 같기도 하고 가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런 정말 이 계절적 변화 이런 것들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사실인가요? 예, 실제로 이제 뭐 계절성 정동 장애 뭐 이렇게 해서 계절성 정동 장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우울증이나 뭐 이런 조울증 같은 양극성 장애가 계절 따라서 좀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실제로 그 그러니까 늦가을에서 초겨울 뭐 이때 좀 시작을 해서 뭐 봄쯤 끝나는 그런 우울증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이 계세요. 이게 실제 있는 거구나.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다 진료를 보실 텐데 우리 뭐 뉴스를 통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코로나 블루 호소하시는 환자분들도 많아지셨나요?
요즘 들어 특히 20, 30대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고요. 20, 30대. 예. 그리고 뭐 해외적으로 봐도 20대 젊은 여성분들이 특히 뭐 자살률이라던가 또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뭐 경제적인 난도 있을 거고 뭐 서비스직이나 비정규직이 또 2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생계부터 조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또 뭐 육아 부담이 뭐 아무리 나눠서 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조금 더 육아를 많이 담당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도 많이 영향을 좀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예. 뭐 주부분들이나 혹은 좀 어린 나이가 이제 연령이 좀 낮은 예. 그런 분들이나 이제 호소하는 내용은 좀 다르지만 예. 어찌됐든 뭐 코로나 블루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이들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다니시던 분들도 더 악화돼서 오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코로나 블루 얘기 나오다가 요즘 코로나 레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코로나 레드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결국 레드 뭐 화가 나고 뭐 짜증이 나고 그러시는 건데 결국에 저는 지치신 것 같아요. 번아웃 되신 거죠. 결국 이게 번아웃? 네, 그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코로나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지쳐 오시다가 참다 안 되니까 결국 그게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하게 되시는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여기 뭐 또 좀 자료가 하나 있긴 한데 예, 뭐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만 비단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서 이 고립된 생활이 지속되고 또 특히 이제 햇볕 쬐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우울증을 특히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또 자료도 있고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정신건강 관련해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생애 그래도 한 번 정도 정신질환을 앓고 지나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정신질환이 이제 뭐 어떤 거를 생각하면 되나요? 그 많은 분들이 정신질환이라고 하면 뭐 TV에서 나오는 어떤 뭐 망상이나 환청이 있는 조현병 같은 경우만 생각해서 나와는 거리가 굉장히 먼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단순 불면이라던가 또 아까 허기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번아웃 되거나 뭐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좀 힘들고 뭐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다 정신질환 안에 속할 수 있고요. 뭐 많은 연예인분들이 호소하는 공황장애라던가 이런 부분 그리고 ADHD나 뭐 틱장애 이런 경우도 넓은 의미에선 다 정신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우울하다 해서 다 정신질환 우울증은 아니고 이 우울감이나 불안감, 불면 같은 게 내 일상생활에도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미쳐서 때 내가 뭐 학업이나 뭐 친구들 대인관계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 이런 경우는 좀 정신질환이라고 하고 그런 경우는 또 상담이나 치료를 받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가지고 한때 좀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봐서 이거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그냥 뭔가 기분이 나쁜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람이 살면서 한 1조번 정도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남이 처방받은 우울증 약을 그 뭐 이름 유명한 우울증 약들 있잖아요. 그런 걸 받아서 먹고 그리고 나 오늘 요즘 잠이 좀 안 와. 이거 먹어봐 하면서 또 남이 처방받은 그 뭐 유명한 그 수면제 약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받아서 먹고 그래서 이게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정확하게 그 바운더리란다나 경계선을 좀 정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문제가 있을 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과 비교하기보다는 나와 나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쟤는 저렇게 잘하는데 쟤는 저렇게 외향적인데 난 왜 이렇게 소심하지? 내가 문제가 있나? 이거보다는 내 1년 전, 내 3개월 전 모습과 지금 내가 지난달만 해도 많이 돌아다니고 일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그게 오래 걸리고 사람도 만나기 싫어. 이렇게 예전 모습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때보다 좀 문제가 있거나 좀 힘들다 하면 그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던 일이 있는데 이제 박지선 씨, 고 박지선 씨 소식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이시기도 하고 두 분도 좀 어떤 뭐 견해를 가지고 이 상황을 또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항상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여기 뭐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좀 세게 왔던 것 같아요. 평소에 제가
좋아했던 네, 분이기도 하고 되게 말씀도 잘하시고 아 진짜 멋있다 닮고 싶다 했던 박지선 씨. 사람인데다가 예. 또 나이대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입할 포인트들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많이 영향을 받고 지난 당장 어제까지만 해도 진료실에서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많이 힘들어하시고 특히 좀 어머니와 함께 그런 선택을 하셨다는 게 예, 진짜 좀 뭐 비슷하게 그런 더 우울하거나 더 이런 힘든 생각까지 좀 만들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 네. 증상을 말씀을 하시면서 네. 그 일 때문에 좀 특별히 더 좀 곤란하다. 네. 좀 내 정신 어떤 그 건강의 상황이 이렇게 토로하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씀이시죠. 예. 영향을 확실히 받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고요. 맞아요. 예, 예. 너무 안타까운 일이었고 정영돈 씨 같은 경우도 예. 형님이 참 이 공황장애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방송 활동을 최근에 중단하셨습니다. 맞아요. 예. 공황장애라는 말도 요즘 언젠가부터 굉장히 이제 많이 뭐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 예. 같은데 공황장애 이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공황장애를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공황장애에 대한 오해. 예. 그러니까 진짜 아마 허경 선생님도 똑같이 경험하셨을 텐데 진짜 정신과에 내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저 공황장애인 것 같아요 하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이거는 뭐 공황장애보다는 그냥 뭐 불안장애나 혹은 우울증 뭐 혹은 조울증 같은 경우로 본인이 그냥 공황장애라고 생각하고 오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공황장애는 일단은 막 죽을 것 같은 공포감과 함께 예. 뭐 가슴 두근거림, 뭐 가호흡 이런 게 막 발작하듯이 뭐 수분 내에 싹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걸 말하거든요. 발작처럼. 예. 그리고 그 증상이 없을 땐 뭐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또 저런 발작이 언제 오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또 있는 거 이제 공황장애라고 하는데 사실 뭐 약물 치료에 그래도 잘 반응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약물로 치료할 수 있군요. 예.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좀 명의로 좀 듣기 좋습니다. 그렇죠. 예. 예. 난 예. 약을 처방했을 뿐인데. 예. 그래서 그만큼 그래도 뭐 공황장애는 뭐 물론 중증도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도 좀 자신이 있는 그리고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덕분에 진짜 살았어요라고 다음 진료 때 밝게 웃으면서 오실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좀 꾸준히 좀 치료를 받고 그리고 제대로 된 진단을 받고 하면은 막 그렇게 뭐 무서워하거나 겁낼 만한 질환은 꼭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네요. 예. 네, 물론 이제 그 어떤 원인이 이제 이렇게 공황 장애를 만들었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확실히 그런 뭐 원인이 조금 제거가 되고 이제 약 잘 드시면 예, 빨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약 말고 뭐 무슨 뭐 상담 뭐 이런 걸로 치료가 되는 질병은 아닌 거네요, 그러니까. 약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뭐 인지행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공황장애에 대한 교육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의 어떤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은 또 굉장한 공포감이나 부정적으로 인지가 왜곡이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또 교정해드리고 또 뭐 약간 이완요법이나 이런 걸 좀 같이 병행하면 좀 좋긴 한데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약물 치료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정신치료 같은 면담이나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게 사실은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네. 예.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스트레스든 다 이렇게 공황 장애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발전을 할 수 있구나. 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라도 좀 다르게 해서 좀 나한테 타격이 덜 오게, 그러니까 스트레스 좀 덜 오게 하는 그런 상담이 또 결국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정현돈 형님 빨리 추스리시고 돌아오셨으면 좋겠고요. 예. 자, 닥터 프렌즈의 오진승 선생님 그리고 뇌부자들의 허규영 선생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돌발 퀴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프로이트.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정신분석의 창시자로 유명한데요. 자, 프로이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이것이 존재한다. 자각이 없는 의식의 상태를 뜻하는 이 용어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자의식, 2번 무의식, 3번 죄의식,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릴라 문자가 무료인가요? 무료입니다. 무료죠. 예, 오늘 아. 기분이 무척 좋네요. 센스가 있습니다. 예, 무척 좋습니다. 그래요. 예. 예. 힌트까지 요청도 안 예. 드렸는데 예. 귀에 쏙 들어오는 예. 문자 감사드립니다.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십시오. 전미도의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듣고 와서요. 2부에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용 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용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용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자, 오진승 선생님, 허규영 선생님과 함께 오늘 정신건강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질문이 왔습니다. 사연은 아니고 질문이에요. 387 하나님. 요즘 미국 대선에 관심이 많은 1인입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트럼프는 왜 저러나요? 예, 정신과 의사 두 분이 보시기에 트럼프는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너무 궁금합니다 해주셨는데 와, 이거는 진짜 제가 좀 질문을 좀 바꿀게요. 예, 이런 식으로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좀 이게 조금만 사안에서 벗어나도 내 자신이 얼마나 추한지 알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런 행동은 뭐 때문에 벌어지는 걸까요? 저보다 훌륭하신 허경 쌤이한테 저 이거 진짜 어렵다 하고 있거든요. 이걸 넘기신다고요? 근데 저는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트럼프 굉장히 그 본인 이익에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네, 감정은 굉장히 좀 배제하고 네, 그런 사람이라 사실 다른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결과에서는 내가 이기는 거, 네, 그게 중요하니까 네, 그냥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행동을 그냥 하는 거 아닐까. 강박적으로 이기는 거에 심취해 있는 사람을 병리학적으로 부르는 것도 있나요? 이기는 것은 글쎄요, 뭐 쭉 봐야겠지만 뭐 자기애성 인격 장애나 이런 분들은 어떤 목표를 얻기 위해 성취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 또 다 내 편, 나를 도와주는 건 다 내 편이고 나와 반대 의견을 내는 건 다 남의 편, 이렇게 흑백 논리를 주장하는데 또 트럼프가 또 그런 부분은 굉장하게 잘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 자기애성 성격 뭐 찍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보통 이제 통제 욕구가 좀 강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좀 내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상황도 내 맘대로 좀 통제하려는 욕구들이 큰데 그게 안 되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좀 붙잡고 있는 거 아닐까. 정신건강적으로 그러면 되게 건강한 거 아닙니까? 안 무너지고 있으니까. 자기는 뭐 자기 성격이니까 별로 안 힘들 수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이제 많이 힘들고 괴롭고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이런 자기애성 성격 가지신 분들은 병원에 정말 안 오시는데 그렇겠다. 맞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이분 때문에 힘드신 다른 사람들이 오기는 하는데 본인이 온다 하면 굉장히 무너졌을 때 오게 되죠. 그렇죠. 네. 그런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정말 힘드신 분들 본 적 있죠. 근데 정말 그렇게 무너지면은 그런 분들도 병원을 찾으시는군요. 네. 그런데 또 와서도 내가 이 무너졌다는 거를 인정을 못 하셔요. 인정을 또 안 하시고. 정말 힘들다. 진료를 하면서도 되게 힘든 환자 군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가지고 보면서도 진료를 하면서 좀 화날 때도 있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5329님 39세 남자입니다. 스포츠 중계만 보고 드라마는 원래 전혀 안 보고 있었는데요. 요즘 막장 드라마에 빠졌습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재밌지 않아요, 막장 드라마 진짜? 좀 안 그럴 수 있냐 좀 반문드리고 싶은데. 네.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다른 사람 우울하다 얘기했을 때는 공감을 전혀 못했었는데 내가 힘들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겠다라는 것처럼 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그런 드라마에 이제 공감, 이입할 만한 그런
경험들을 좀 많이 하셔서 더 재밌게 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그 남이 그런 고통 호소할 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겪어보고 나니까 아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알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 저도 종종 보는데 그런 분들 참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 맞아요. 같고 왜냐하면 공감 의식이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거 사실 발휘 못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예, 그렇습니다. 김민선님 심리학 정신과 쪽 전공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봐 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라고 예, 물어보셨는데 진짜 많이 듣습니다. 네, 이런 거랑 이제 뭐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 아, 네가 지금 나를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무슨 말을 하기가 되게 조심스럽다. 맞아요. 뭐 정신과 의사라고 하니까 아, 평가될까봐. 네. 아, 저를 한번 평가해 보시죠. 워낙 뭐 웅디는 뭐 잘하시고 예. 좋은 사람이시죠. 예. 정말. 네. 진료실로 만약 오시면 네, 말씀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진료실로 가면은 돈을 진실의 문이 열린다. 받고만 분석을 해드릴 돈을 받아야 진실의 문이 열린다.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고민 사연들이 예. 이미 지금 굉장히 많이 도착을 해 있는데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음악을 깔아 드릴 테니까 좀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오진수 선생님부터 좀 읽어주시고요. 예. 익명 사연이에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못 탑니다. 특정 공포증인지 아니면 폐소 공포증인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너무 겁나서 무조건 계단을 이용합니다. 부장님은 이런 제가 참으로 답답한가 봅니다. 저는 계단을 오르는 게 나름 운동도 되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부장님은 저보고 기동성이 없다고 겁쟁이라고 또 참 유별나다고 하시네요. 저에게 버럭버럭 하시는 부장님 때문에 속상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부장님만 원망할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도록 저도 조금씩 노력을 해야겠죠. 근데 너무 무섭습니다. 예. 처방전을 좀 내려주시죠. 사실 이런 공포증은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공포증. 예. 그래서 뭐 공포증은 약물을 쓸 수도 있고요. 뭐 행동 치료 같은 걸 통해서 뭐 어떤 홍수법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비행기 공포증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랑 별개로 본인이 노력을 안 해서 이걸 못 고친다라는 거는 너무 지나치게 자책을 하는 거고 본인이 이렇게 부장님한테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드시거든요. 부장님이 이런 말을 하시는 게 이제 그런 정신질환이나 공포증을 이해 못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지 그렇죠. 이거는 어떤 개인의 게으름이나 성향이 아니라 병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영향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선을 계속 넘으신다면 요즘 특히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런 거를 실제로 그 회사 측이나 이런 데 좀 문의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새로 생겨가지고 이거를 이제 회사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회사 이제 윗사람 상관이 우월한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아랫사람한테 신체적이나 정신적 고통을 주면 이게 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랫사람이 위에다 얘기를 했을 때 그 사업장에서도 제대로 대처를 안 하면 또 500만 원의 또 과태료도 내고 하기 때문에 너무 선을 넘으면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까지도 그렇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법적인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거랑 별개로 이거를 너무 자책하거나 개인의 어떤 게으른 성향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 그렇게 두 가지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공포증. 근데 이런 부장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오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그래도 엘리베이터 못 타는 것도 힘든데 이 말씀이 더 힘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와이프랑 저가 되게 좀 다른데 무서워하는 게 예를 들어서 놀이공원에 가도 저는 높은 걸 못 타요. 네. 그래서 높은 걸 이제 같이 타면 와이프는 이제 높은 곳에서 막 저 보면서 막 놀리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는 어지러운 걸 약간 진짜 너무 힘들어하고 거의 두려워하는 수준이라 회전목마를 못 합니다. 도는 거. 네, 도는 거 이런 걸 못 하고 운전할 때도 네, 저는 이제 뭐 빠르게 하는 걸 무서워하거든요. 예. 근데 와이프는 그런 건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데 정말 다르시다. 예, 사고 내는 걸 무서워해요. 그래서 네, 운전 자체를 좀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고. 하면 이제 속도 내는 거는 괜찮아 하죠. 그래서 이제 다르거든요. 다른 건데 이렇게 유별나다. 네, 네가 잘못이다라고 이렇게 찍어내는 건 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이게 부장님이 잘못되신 거죠. 네. 혹시 공포증 치료하는 방법 중에 그런 것도 있나요? 그
공포증 뭐 이를테면 여기는 폐소공포증으로 나왔으니까 예. 이걸 굉장히 약한 수준으로 재현해 가지고 계속 그 상황에 노출시키는 유감각해지게 예, 예. 그런 것도 있나요? 예, 체계적 탈감작이라고 해서요. 체계적. 예, 탈감작. 예. 어. 웅디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뭐 처음에는 뭐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 상상해 보세요. 뭐 이렇게 했다가 뭐 그 상상도 뭐 1층이에요, 2층이에요, 3층이에요. 거기 상상해봐요. 이제 옥상까지 올라가서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뭐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또 직접 행동으로 이렇게 몇 층 올라가 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게 중간중간 그 상황에 처해진 다음에 뭐 어떤 근육이완법이나 호흡법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좀 안정이 되게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비행기 공포증만 치료하는 정신과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비행기 공포증만. 예. 그럼 비행기를 계속 태우나요? 마지막 치료가 비행기를 같이 의사랑 타고 아 정말? 예. 네. 예, 아주 유명하셔가지고 뭐 CEO 분들이 거기에 그렇죠. 많이 진료를 받으시고 하는 걸로 알고 그 있어서 센터에 그 비행기 세트가 예. 오 정말? 예. 이게 어느 나라 분이에요?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요? 네. 오 정말? 예, 그래서 너무 이상한데. 체계적으로 해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진짜 해외 출장이 많거나 이런 직업적으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제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냥 이거는 못 고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보다는 한번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허규영 선생님께서 읽어보셔 주실 차례인데요. 최혜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있는데요. 서로 바빠서 늘 안부만 묻고 한번 보자 이렇게 말만 하고 아직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친구의 SNS를 보면 저만 빼고 다 만나고 다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저랑 약속 얘기를 할 때는 뭔가 적극적이지 않은 느낌이었는데 친구가 다른 친구들이나 지인들과 자주 만나는 사진을 올리는 걸 보면 나한테 서운한 게 있나?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너무 소심한 생각 같아 차마 직접적으로 물어보기도 힘든데요. 친구 눈치만 보고 있는 제가 오늘은 좀 답답하네요. 답답할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근데 끼리끼리 어울리는 걸 텐데 저도 그렇고 제 친구들도 그렇고 뭔가 이제 서운해 보여. 근데 서운하다는 걸 나한테 표현을 안 해. 근데 내가 이제 그게 느껴져. 그럼 뭐 서운한가 보지 하고 그냥 그 넘어가는 편이긴 한데 요또 중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셨다 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좀 안 그랬던 것 같은 관계인 것 같으니까 또 좀 서운하게 많이 좀 일상생활에 문제를 느낄 정도로 걱정이 되긴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참 많이 답답하실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진짜 뭐 베프라고 할 정도로 맨날 같이 어울려서 다녔던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재수를 하고 그 친구는 대학에 한 번에 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그 소원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평소에 생각을 하면 너무 막 애틋하고 고맙고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또 똑같아요. 이렇게 연락 한번 했다가 한번 보자 하고 안 보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은 뭐 대학 동기도 보고 뭐 다른 친구들도 보고 하니까 네. 뭐 이런 생각 비슷하게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이제 직접 만나 보면 아니거든요. 네, 아니에요. 네. 근데 약간 그런 소원한 느낌을 그 친구도 조금은 느끼고 있고 저도 느끼고 있다 보니까 만나자가 안 됐을 뿐이지 만났을 때는 정말 괜찮을 거고 지금 이분께서는 소심한 생각 같아서 물어보기 힘들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생각이니까 네, 사실 직접적으로 네, 표현을 하시거나 아니면 물어보셔도 그렇지. 네.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얘기를 하면 얼마나 참 좋습니까. 예. 네. 근데 물어보실 때 저는 좀 진료실에서 드리는 게 약간 너 서운한 거 있어? 라고 부정적으로 이거 이미 추측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물어보시기보다는 너 서운한 거 있지? 네. 야, 너 뭐 불만이 뭐야, 너? 네. 라기보다는 뭐 그러니까 요즘 어떠냐라든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라든지 좀 이렇게 중립적으로 좀 물어보시면 좋겠다. 조금 중립적으로 네. 이해관계를 약간 떠난 느낌으로. 네. 네. 그리고 저도 또 반대의 경우도 있었는데 친구가 전 서운해하는지 몰랐는데 네, 서운해한다는 걸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럴 수 있지. 저는 되게 고맙더라고요.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주는 것도 얼마나 용기를 냈을지 알 수 있고. 맞아요. 또 그걸 얘기를 안 하면 몰라요. 맞아.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다음 사연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김효진님 사연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저는 요즘 아이들에게 폭풍 잔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쇼미더머니 나가면은 1등 할 거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근데 문제는 첫째한테 유독 더 심해요. 첫째랑 저는 성격이 정반대거든요. 자기 방 한 번을 치우는 걸 못 봤습니다. 화를 내면 그제야 치운다고 하는데 어딜 치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둘째한테보다 훨씬 더 많은 화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시험 때가 되면 제가 더 심란하고 예민해집니다. 아이는 자기 점수에 만족해하는데 제가 자꾸 공부 더 해라. 왜 네 점수에 만족을 하니? 이러면서 자꾸 집착을 하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요. 근데 그걸 내려놓지를 못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지금 이거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 많이 공감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중요한 답변이에요. 말씀 좀 해주시죠. 요즘 뭐 코로나라 아마 이런 얘기들 더 많이 하실 거예요. 뭐 비대면으로 뭐 물론 계약도 시작했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랑 많이 아이들이 부딪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좀 어머니도 스스로 문제라고 알고 계시고 이게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는 건 아주 흔한 문제고 그리고 내 아이가 지금 아주 이상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런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런 애도 있어? 큰일 났네? 이게 아니고 아유 저 집도 저러네 이러신다는 어머, 왜 거. 점수에 만족을 해? 뭐 어떻게 된 집구석이야 도대체?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내려놓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워낙 많이 부딪히다 보니까 어머니도 집에만 있으시기보단 뭐 마스크 잘 쓰시고 뭐 산책이나 바깥 활동 좀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돌려보는 게 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델롬델이라고 하거든요. 진짜 공부는 의대 친구들도 보면은 잘하는 애들도 있고 하는데 어머니가 강제로 시켜서 의대에 오는 애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할 애들은 뭐 중학교 때 안 했어도 고등학교 때 정신 차려서 어떻게든 하든가 뭐 잘 안 되면 뭐 재수나 삼수를 통해서도 의대로 오거나 이렇게 델롬델인 것 같아서 이제 너무 부모님이 이제 성적이라던가 공부에 더 집착하고 혼을 내면 아이들은 더 반항하고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예. 네. 근데 뭐 저는 아직 미혼이고 아기도 없어서 말을 이렇게 편안하게 하는 거일 수도 그래서 있지 않을까. 기혼자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특히 이제 첫째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 크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잘 됐으면 하는 기준을 본인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저는 좀 그게 좀 문제이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청소도 물론 하면 좋긴 한데요. 그렇죠. 저는 꼭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요. 네, 공부도 잘하면 좋아요. 네, 잘하면 좋은 건 맞는데 꼭 공부가 어쨌든 이 첫째의 장점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잘하는 거를 저는 더 키워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청소를 좀 더 시키고 싶다 혹은 공부에 대한 목표를 좀 더 높게 세우게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채찍보다는 당근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잔소리를 하니까 엄마가 하라고 하면 더 반항하게 되고 더 하고 싶지 않아지니까 또 잔소리 하시고 이게 악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목표 하나 세워서 본인이 하게 하고 그거 가지고 칭찬 많이 해주셔야 네 그렇게 해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참 크게 될 친구 같습니다. 어지간하면 자기 점수에 만족 안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내가 뭐 70점 혹은 80점 맞았는데 야, 난 정말 야 이거 진짜 훌륭하다. 야, 요번 점수 정말 괜찮은데? 하면서 뭐 이렇게 자랑스럽게 어머니한테 막 보여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친구 흔치 않습니다. 맞아요. 이런 긍정적인 자세, 저는 굉장히 크게 될 친구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진짜. 네. 예.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사연 보내주셨는데 다 소개를 못 해드려서 죄송한 마음이고 두 분 이제 보내드려야 될 시간인데 마지막으로 좀 청취자분들 이렇게 좀 마음의 병, 또 마음의 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고민거리와 걱정거리를 많이 안고 계실 수밖에 없는 지금도 이제 이 상황인데.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일단 뭐 책 요즘 들어 뭐 화이자 뭐 이런 데서 또 좋은 백신에 대한 어떤 좋은 소식도 들리고 좀 희망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이게 한두 달 내에 확 좋아지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루하고 어두운 터널을 이제 지나다가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는 좀 희망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뭐 한두 달
지날 일은 아니니까 다들 또 좀 밝은 데 가기 전에 몸과 정신 건강을 좀 잘 관리하시고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싫어하시기보다는 일단은 서로 좀 어울리고 더불어가는 생각을 하시면서 좀 또 새해를 좀 맞이하는 그런 마무리를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허경은 스님도. 네, 제가 뭐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네, 이렇게 뭐 우울이라든지 공황이라든지 이런 뭐 마음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이게 뭐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어떤 뇌에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힘든 게 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힘든 게 아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허지웅 쇼에서 얘기 많이 나누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네, 감사합니다. 예, 고정이 돼서 매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신건강의학과 오진승, 허규형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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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돌발 퀴즈 정답 알려드려야죠. 프로이트가 말한 인간의 마음에 존재하는 이것, 바로 2번 무의식이었습니다. 당첨자 명단 선고표 안을 올려놓을 거고요. 자, 내일 맛집 탐방 노탁 속의 맛맛 코너에서는 보거 맛집 찾아갈 겁니다. 보거 제가 정말 좋아하는데 기대됩니다. 자, 이번 주 금요일이죠.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니까요. 쓰지 않으면 10만 원 과태료 내셔야 돼요. 잘 챙기셔야 합니다. 자, 끝곡 015B의 너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요. 전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후회해봐도